잘 맞는 취미는 삶의 활력소를 넘어 때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양부용 씨에게 춤이 그런 존재다. 10분이라도 해야 이제 그날이 행복했어요. 제가 이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댄스 생각을 하면 행복했거든요. 고통도 좀 줄고 좀 그랬어요. 양부용 씨는 3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폐에서 시작된 암은 임파선과 심장, 요추에까지 침범해 있었다.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 표적 치료제로 치료에 들어갔다. 암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부용 씨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막 붓고 부은 데다가 또 막 가려움증이 알러지까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었고 토하고 설사를 하니까 그렇게 한 3개월을 이제 견디다가 포기를 했죠. 제가 몇 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는데 암세포가 많이 이제 좋아졌다 해서 다시 이제 항암약을 조금 낮은 걸로 해서 재치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행히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현재 양부용 씨는 어떤 상태일까? 이 보이던 이 평소도 현재에서는 완전히 없어져서 안 보이고 폐에 있었던 종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은 반응은 좋으신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교수님 덕분이에요.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으로 불리는 폐암. 양부용 씨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기침 많이 했죠.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막 마른 기침이 나고 이 목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막 그런 느낌? 예, 근데 설마 암일까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혈이 나오길래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예, 엄청 심했어요, 기침이. 감기 증상인 줄만 알았던 기침이 폐암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다. 양부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른쪽 아래쪽 여기에 턱 생겼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다가 여기 이런 부분들 건드리니까 초기에는 뭐 장기침이 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임파약 따라가지고서 임파선을 통해서 이 오른쪽 기관지 왼쪽 기관지 사이에 임파선들이 막 눌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증상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됐죠. 최근 늘고 있는 비흡연자에게 주로 생기는 폐암은 폐의 주변부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기침과 같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 옛날에 흡연자들 폐암은 좀 큰 기관지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생길 때부터 기침도 하고 가래에서 피도 좀 묻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다 비흡연자 폐암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은 폐 실질에서 좀 소위 말초 부분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진행돼 가지고 흉곽을 침범해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관지가 큰 기관지를 침범해서 기침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려면은 상당히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죠. 윤병문 씨는 며칠 전 숨을 쉬기 어려워 응급실로 실려왔다. 폐에 가득 찼던 흉수가 호흡곤란의 원인. 지금 돌이켜봐도 힘겨웠던 순간이었다. 숨이 차버리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한 10분, 한 20분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숨이 얼마나 꽉 차버려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좀 훅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인류가가 5분 내에 왔더라고, 5분 내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진행됐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공기가 원래 이렇게 이런 회색으로 보이고 폐도 이런 회색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색보다 훨씬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혹이고 요건 종양 덩어리여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거는 폐암이 확인이 된 거고, 그 중에서도 선암이라고 여러 종류의 폐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암이 확인됐습니다. 약 9cm 크기의 종양이 오른쪽 폐를 침범한 상태. 그런데 또 다른 질병의 흔적이 발견됐다. 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풍선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폐 조직도 공기와 같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하얗게 나온 조직, 이런 부분은 대부분 종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오른쪽 폐가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저음형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그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체가 숨을 쉬면 산소가 많은 공기는 폐로 전달되고 폐포막을 통해 혈액과 산소 교환을 해서 인체에 산소를 공급한다. 한편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공기는 호흡을 통해 다시 배출된다. 그런데 흡연이나 대기 중 오염물질 등에 의해 기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기도벽이 증식되어 기도가 점점 좁아진다. 동시에 몸속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손상을 입고 백혈구 속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폐포벽이 손상되고 점액도 과분비되면서 폐포가 파괴된다. 결국 기도마저 손상되는데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우리나라 40대 이상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은 매년 10%를 웃돌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과 비교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인지도는 확연히 저조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된 상태시긴 해요. 기침은 종래 약해 먹고도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내가 그랬지, 약을 먹어도 기침이. 기관지나 기관 안에 그 점액, 특히 이제 가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가래 같은 점액이 많이 쌓이게 돼서 그 기관지를 막거나 하면은 그때 기침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특히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그 기도 내의 생리가 변하게 돼서 그 점액을 많이 분비하는 세포들이 더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그런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럼 더 기침이 유발되게 되고, 계속 그게 서로 반복이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기침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 발병과 밀접하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흡연력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의 그 하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밝혀져 있고, 실제로 그 작년에 그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한 번 더 있으셨을 때 그 전부터 아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계속 진행을 해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뭐 호흡곤란도 악화되고 그런 폐암의 위험성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